이번에 미국에서 조금 이상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파이라는 큰 핀테크 회사가 XRP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받기만 하고 돌려주진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객이 XRP를 소파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본인은 다른 지갑으로 빼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아니 내 돈인데 왜 못 빼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XRP에 대한 입금을 열어두면서 XRP 출금만 막아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팩트부터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파이는 미국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은행 업무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대출도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XRP 입금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었고, 근데 외부 지갑으로 빼내는 출금 기능은 빠져 있었어요. 더 블록이라는 해외 매체에 따르면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게 사실상 현물 ETF랑 뭐가 다르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향후 출금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출금이 막혀있는 동안에 고객이 넣은 XRP 그 플랫폼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XRP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자산은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눌리고요.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지금 XRP 시장이 딱 그런 방향으로서 한 발짝 움직였다는 뜻인 건데, 근데 이게 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지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과거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어플이고, 이 어플도 처음에 암호화폐 출금을 한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플랫폼 안에서 사고 팔 수만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로빈후드 안에서는 코인 물량이 계속 쌓였었고요. 나중에 출금이 열렸을 때는 이미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물량들을 수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비슷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내부에서 현금화가 쉽지가 않았었고, 그 기간 동안의 비트 물량들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줬던 사례로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출금을 막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객 불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플랫폼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었던 뜻입니다. 물론 소파이가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XRP의 실제 유통량 구조 이야기입니다. XRP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 리플사가 오랜 시간 동안 잠궈놓은 물량,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물량,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꺼내지 않고 있는 물량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시장을 자유롭게 떠도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방향성만 보시면은 유통되는 XRP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에 가깝고, 또 이런 상황에서 소파이 같은 큰 핀테크가 추가로 물량을 자기 안에 잠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슈의 진짜 핵심인데요. 단순하게 거래소 하나가 이상한 정책을 폈다? 뭐 이런 뉴스가 아니라 가뜩이나 빡빡했던 유통구조에 압박이 한 겹 더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핀테크 시장은 경쟁사끼리 서로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하는 특성이 있죠. 한 회사가 새로운 자산을 편입해서 또 고객 반응이 괜찮으면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빠르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파이의 XRP 편입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미국 핀테크 회사들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입금 먼저 열고 출금은 나중에 여는 방식들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던 XRP들 점점 더 플랫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고,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가격은 수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소파의 출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몇 달 안에 풀려서 그동안 잠겨있던 물량이 시장에 다시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홀더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될 신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파이의 출금 재개 공지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출금이 열리는지 이 흐름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소파이의 출금 제한 자체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한 사건이겠지만요,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XRP 물량이 한 번 더 조용히 잠기는 흐름이겠죠. 이 과거의 로빈후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가격 급등락보다도 수급 구조의 변화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될 타이밍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소파이가 이렇게 XRP를 조용히 잠그는 동안 리플사가 미국 금융권과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또 다른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라면요. 오늘 말씀드린 공급 쇼크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신호가 과연 무엇일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게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불안해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을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시장이 재밌어지고 또 지루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리플 좋아하는 분들 5,000원일 때 리플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매수 넣으면 3개는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같은 만원이라고 할지라도 5,000원일 때 2개 살 수 있었으면 지금은 5개 가까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시장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런 시선들보다는요, 이런 시장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 나가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에 대해서 저점 구간, 1830원 구간, 1900원 구간,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타점을 안내드렸었죠. 지금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고점 라인에서 또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찾아올 이 반등장과 상승장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리플이 쭉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저점과 고점이 있을 거예요. 샀다가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다시 매수하고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